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같은 기간에 금융상품의 속성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상품들은 같이 연동되어 오고 있고, 이것을 2020년 3월 25일이었나요? 그때 공개방송에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주제어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 연동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주요 금융상품들은 같이 연동되게 되는데 반드시 똑같이 연동되지는 않죠.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빨리 달려가고 어떤 애들은 빨리 달리는 애 뒤에서 따라가고 어떤 애들은 군뱅이처럼 뒤에서 지지지지 끌려서 가는 애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애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가격 차트만 보더라도 그간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린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접목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를 접목하게 된다면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리는 이러한 분석 내용들은 단순히 어떠한 경제지표의 실적을 긁고 와서 이런 경제지표 실적 이렇답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차원적인 공유가 아닌 저희만의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다른 곳에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분석 과정과 분석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게 되면 지재권 위반이 된다는 점, 특히 어떤 자료를 꼭 쓰고자 하신다면 저희와 컨택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쓰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구독자 수보다 가져다 쓰는 분들이 더 많아요. 희한하죠? 희한한 방송이에요. 이러한 점들 다시 한번 좀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6월 다가오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되게 돼요. 5월은 옵션 만기만 진행이 되는데 6월은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고, 하방 변동성이 다소 격화될 수 있는 조건에 노출되게 되죠.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에 다가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왔었던 그 진척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 장짜리 뒤에 이제 살펴볼 내용인 2분기 금융시장의 특징, 2분기 현재 6월 1일, 미국은 5월 말을 기준으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앞서가는 그룹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 뒤에 그룹들의 특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유해 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와 같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됐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미 달러 지수죠. 미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 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약세 현상이에요. 미 달러 가치는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미달러 유동성 증감에 미달러 가치는 연동되게 되죠. 즉 미달러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미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게 된다면 미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21년 3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미달러 가치 지수는 방향성의 하방 변동성, 하방의 방향성을 이탈을 해서 일시적으로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됐죠. 방향성이 하방인데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 때에 연동되어서 일시적인 상방 변동성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 되돌려 주어야 되겠죠. 되갚아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져 왔죠. 따라서 얘가 지금 여기에 상승하는 기간에 연동되어서 대형주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결국은 5월 선물 옵션 만기, 5월 미국의 옵션 만기가 종료된 뒤에 미달러 가치 지수는 원래 방향성인 하방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주요한 금융 상품들도 5월에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일시적인 하방 변동성이,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게 됐지만 다시 자기의 방향성인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의 파생시장 5월 파생시장 만기가 끝났으니 미 달러 가치는 원래의 방향성 밑으로 가고 나머지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들 또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 기업의 가치의 총합인 주식가격 지수는 원래의 방향성인 상방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은 출연을 했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 그리고 파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글로벌 옵션 지수를 5월 28일 기준으로 좀 발음을 재수없게 말하는 것은 기억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발음을 사용하는 거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5월 2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옵션 지수가 이 파란색 선, 여기는 냉탕이에요. 빨간색 선은 온탕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하방 변동성이 진행될 것에 베팅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냉탕으로 향하고, 반대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방 베팅의 돈이 많아지게 되면 온탕으로 향하게 돼요. 2020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 옵션 지수는 이와 같이 녹색 선으로 이전과 다른 제한된 하방 변동성의 특징을 지녀왔는데 14개월 만에 대한민국 공매도가 부분 제기가 되게 되면서 옵션 지수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5월 2주차에 얘가 2020년 9월 2일에 처음으로 녹색선을 넘어서는 현상, 3주차 미국의 옵션 만기 때 다시 넘어서는 현상을 나타나긴 했지만 그 뒤에 다시 원래의 흐름인 온탕, 제한된 하방 변동성으로 내려와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6월에 선물 옵션 만기 때는 변동성이 하방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열려 있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진척도를 봐야지 되겠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증감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가 같이 연동되어져 오고 있죠. 이 그림을 갖고서는 이제 야 봐라,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봤지? 이렇게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저희 것을 베낀 거죠. 인플레이션율이란 다른 말로 물가예요. 주요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양이 일정 기간 더 지속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와 같은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가라는 게 어떠한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계 수준이라는 게 있죠. 물가도 마찬가지로 임계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경제의 선순환의 원리가 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물가,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이에요. 기업들이 이전보다 코로나19로 적은 물량을 지금 판매한다고 합시다. 근데 물가가 이전보다 올라가게 됐죠. 판매량은 적어지게 됐지만 매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전보다 적게 판매했지만 매출액은 동등 수준을 만들게 되는 게 물가예요. 달리 표현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버블이다, 거품이다, 투기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어떠한 경제 지표든지 버블이다, 경제에 문제가 된다,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임계 수준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공개방송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버블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제 지표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까지도 공유를 드렸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주요한 언론들은 경제 대공황을 넘어서게 되는 경제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와 같은 헛소리들을 마치 진짜인 양 계속해서 대서특필을 하게 됐지만, 저희는 2020년 6월서부터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경제 대공황을 운운하는 겨울의 장세에 있지를 않다는 것. 또한 실물 경제의 버블 현상에 관련된 경제 지표는 여전히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었죠. 이와 같이 물가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한 임계 수준에 닿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시절 기업들의 매출액 실적의 증가가 되게 되고, 그 실적을 주식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는 주가 지수도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의 증감의 주식가격 지수라는 객체가 얘가 이제 주체고 주식가격이라는 것은 객체예요. 주식 가격 차트에다가 수만 가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게 돼도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 가격은 객체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게스트예요. 게스트예요. 손님이에요. 그러면 오너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오너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연동되는 경제지표죠. 근데 이와 같이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 파란 선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데 주식가격 지수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즉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는 밑으로 빠지는데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우리 경험했죠. 2020년 3월이었어요. 2019년 10월 말 11월 초서부터 2020년 1월까지 인플레이션율이 밑으로 빠지는데 객인 가격만, 주식 가격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일정 기간의 변동성이 마무리되게 되면 결국은 그 방향성에 수렴하는 현상, 2020년 3월에 주요한 금융상품의 폭락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됐죠. 여기에 기폭제가 되게 된 게 코로나19라는 이벤트였을 뿐, 이 옵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운영 메커니즘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타났을 뿐이 없는 조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0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또한 그 뒤에 우리가 진척도를 요 똑같은 지표를 갖고 진척도를 살폈을 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주식가격 지수는 2020년 3월 이전 상한 수준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괴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 이 괴리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 없다 였는데, 그 뒤에 이제 변동성이 생기게 됐죠. 무슨 변동성입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의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이 2021년 04월이라고 주요한 언론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근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아니다.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 때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2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세를 나타나게 되다가 3분기서부터 이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 2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종결 현상이 시작된 이 시기서부터 미국 상업은행들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였다.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이 현상이 일정 기간 경과된 뒤에 우리의 지금 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치가 또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죠. 2021년 3월에 미국의 물가가 2.6%를 기록하게 돼요. 미국 경제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어서는 조건에서 활성도가 더 강화되게 돼요. 또한 4월에는 2.6%였었던 인플레이션율이 4.2%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미국의 파월 의장,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율 상승 현상이 일시적이다. 일정 기간 경제가 정상화되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율 과도한 유동성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 밖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를 제어할 도구를 갖고 있다. 이미 우리는 공개 방송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자꾸 일시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돼요. 지금 현실은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난 뒤에 일정한 기간을 두게 되고 물건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미국의 상승 변곡점이 더 가속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시적이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가 2021년 3월 2.6%, 2021년 4월 4.2%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2010년 이래 미국의 실물 경제 호경기 사이클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면서 과거에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율과 주식 가격의 괴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만큼이었던 게 지금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됐죠. 즉 달리 표현하면
2021년 6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때 5월에 옵션 만기만 진행됐던 때보다는 하방 변동성이 다소 격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는 됐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5월보다 더 흔들 수 있는 그 괴리 폭이 더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다시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게 되겠지만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괴리폭, 이와 같이 파란색 선 올라가면 검은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가면 검은색 선 내려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2021년 6월에 미국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주요 금융상품들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서 주요한 금융상품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미 달러 가치라는 것이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상승세가 끝났어요. 수명주기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출발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1차 상승이 완료되고 휴지기를 가졌다가 지금 2차 상승이 여기서 2020년 3월에 완료가 돼 버렸어요. 남은 건 출발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차로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이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내려가는 그 경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주식 가격, 주요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의 방향성이 밑인지 위인지 어렵지 않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시절이에요. 위로 바라보는 방향에 설정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밑으로 흔들 수 있는 여지 폭이 더 줄어들어 있는 2021년 2분기 마지막 6월이에요. 그리고 주요한 상품들의 가격을 총합해서 비중을 달리해서 총합한 상품 가격 지수를 보게 된다면 여기도 수명 주기가 드디어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붉은색 선이 경유지까지 와 있는 중이죠. 이 경유지에 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유동성이 증가되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가미되게 되면서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상황이에요. 즉 주요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매출과 이문을 과거보다 좀 더 넉넉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게 되고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조건 속에서 이들의 기업 지분 가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그 변동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였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자료예요. 글로벌 금융시장 2021년 2분기 6월 미국 시장 아직 이제 6월 거래일이 안 열렸지만 몇 시간 전이지만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동되는 원리가 있죠. 여기 이제 녹색 검색 창에다가 녹색 검색 창에다가 낯선 이름 주상지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위에 거를 누르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가 나오게 돼요.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는 되어져 있죠. 근데 유튜브 채널은 밑으로 내리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무슨 자료냐면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예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한다. 또한 눈으로 직접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고로 또다시 2020년 3월을 넘어서는 폭락에 나와서 인버스를 사서나가 안 된다. 그런 현상은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 인버스 사면 안 되고 인버스 2배수를 왜 삽니까?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왔죠. 조정이 나올 때는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출렁임이기 때문에 공포로 손절하고 인버스를 사는 시기가 아닌 반대로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가치가 증가됐을 뿐이 없는 금융상품들에 저렴하게 진입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때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고 특히 3월 초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이 진행이 될 때서부터
저희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도 올려져 있는 영상이죠. 3월 13일, 2020년 3월 13일이에요. 공개방송은 3월 초서부터 계속 근무를 해왔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현상이 지속되는 게 아니요. 반등 나오고 또 폭락한다 아니에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부터 폭락하는 게 아닌 반등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를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드려왔어요. 왜? 여기서 이 방송에서 공유한 자료는 글로벌 옵션 지수의 하나였지만 그간의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석의 타당성, 신뢰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내용들을 공개방송에서 진행했었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즉 비트코인도 지난 공개방송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실체가 있는 다른 금융상품, 금이 됐든 원유가 됐든 쌀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콩이 됐든 철이 됐든 구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공개방송에서도 갖다가 베끼는 분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었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의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같이 연동되어져 오고 있죠.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딩 그룹, 패스트 팔로워 그룹, 제일 느린 레거드 그룹으로 나눠보게 된다면 한국말로 하면 선도 그룹, 추종 그룹, 군뱅이, 느림보 그룹으로 구분해 보게 된다면 공통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리딩 그룹의 한 금융상품을 가져왔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무릎을 탁 치고 머리도 한번 탁 치게 되는 현상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2021년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냉각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하게 됐고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벌떼처럼 몰려든 바가 있죠. 눈으로 직접 보면 되죠. 글로벌 주요한 금융 상품들을 이와 같은 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지 가격 차트만 보고는 힘들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필요하게 되죠. 글로벌 금융 시장 속에서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주요한 금융 상품들은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 주기를 2020년 11월경에 돌파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룹이 리딩 그룹에 들어가게 돼요. 이 리딩 그룹은 이미 2021년 2월 말에 형성된 바닥을, 여기가 바닥이네, 바닥을 3월 말에 붕괴, 운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존재하네, 지하가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 뒤에 다시 얘가 상승세가 강화되어져 오고 있죠. 패스트 팔로우 레거드 그룹에 있는 주요한 금융 상품들은 이와 같이 이제 저점이 붕괴되는 놈, 또 저점이 붕괴되어서 더 떨어진다고 가치가 0으로 된다는 글로벌 투자 유명한 기업의 대표가 그와 같은 구라를 쳤다면 일론 머스크 입을 다물고 이제 바톤 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또한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라를 치게 되면 그거는 저 양반 구라네, 끝날 게 아니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금융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빤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거를 구라를 친 대표는, 그 투자사는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 돼요. 그게 상식적이죠. 일론 머스크 바보 멍충이가 사라지자 제이 모 유명한 투자사의 대표가 가치가 0으로 되게 됩니다. 구라치고 있다야. 전문 용어로 깐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요, 없는데 팔았잖아요. 선물을 매수를 해야 돼요.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포지션이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야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하면서 저렴해진 현물을 사야 되겠죠. 지금 주요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고래밥이요 뭐요 라는 얘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는 공유드릴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지난 공개 방송들을 들으셨던 분들은 유추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거품 투성이 테슬라 영업이익 빵꾸 날까봐 예수님이 개를 들고 있는 구라를 쳤다면 바보 멍충해서 끝났지만, 유명한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가의 대표가 가치가 빵으로 된다 구라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것은 그 상품이 리딩 그룹인지 패스트 팔로우인지 레고르드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되고, 또 금융상품, 그 해당 금융상품의 수명주기가 무엇인지, 수명주기가 어떨 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게 됐을 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에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게 됐을 때 이륙하게 되는지, 수명주기가 지금은 시작이 된 건지 아닌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명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누가 구라를 치건 말건, 뭐 부자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이 뭐 나와서 뭐 말을 했다고요? 결국은 말한 걸 보게 되면 가격 차트만 보고서 분석해서 운이 좋아서 떼돈 본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 또 IMF 총재,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참인 거는 없더라. 구라가 다 섞였더라. 근데 명백한 구라를 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유명한 사람들은 100%의 구라를 치지는 않았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나타나게 됐다.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처벌을 안 받는다면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닌 현물, 주식시장 자체도 큰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공개방송 이어갔던 모호한 이야기, 그렇지만 수개월간 공개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매우 반짝반짝하는 이야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마지막 장, 이제 지난 공개방송들 내용들하고 좀 연결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드리고는 싶지만 그 하이에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갖다 베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좀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이야기만이라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늘 퇴근하시고 평일날 주무시기 전까지의 가족분들과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공개방송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신을 통해서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신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조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 장 2와 같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